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당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실상 전륜을 거부했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원외 당협위원들도 그렇고 특히 또 이번에 선거에 뛰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뭐 거의 재난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요, 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뭐 우리 당원들이 더 붙었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 들어보면 뭐 몇십 프로가 더 붙었는데 뭔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느냐. 뭐 이런 사고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한 뭐 몇십만 명이 더 강성 지지층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당원으로 들어왔다 하여 결국 전국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51%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희망적인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에코체인버 효과가 더 심해지는 더 고립되는 이런 현상으로들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도부도 갈리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메시지랑 저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한 당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의아했던 점이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일날 바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지나갔을 때 장동혁 대표도 전날 뭐 전환 같은 말은 썼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들 기대를 했는데 정말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가져온 버전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아, 더 심했다고요? 원래 버전이?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조금 일부 이렇게 다듬어진 거고 처음에 가져온 버전은 우리가 들은 버전보다도 더 심했다고. 더 심했다고요. 밤 시새면서 더 악화된 게 아니고 원래가 더 심했는데 완화됐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변화 얘기하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들이 언제부터 변해버린 건가요, 그럼 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칼럼이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칼럼이 있던데 장동혁 대표는 왜 저러는가라고 해서 한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셋째가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던 말던 강성 지지층들만을 결집을 시켜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대한가 미래 소속의 친한계가 아닌 의원과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의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를 세보면 40명. 아, 그렇게나 돼요?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40명쯤 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한 10명만 더 넘어오면 좀 과반이 될 텐데 라고 하니까 그 의원이 하는 얘기가 60명은 돼야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60명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문화일보에서도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그 표를 나름대로 분류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사실과 부합하는 그 표이긴 한데 거기에서 그 관망파로 분류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 의원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TK 영남권의 의원님들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관망파로 지금 남아 있냐면 이제 우리가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이 눈앞으로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선 자기 사람을 지자체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찌 보면 그 지역 내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쪽에서 그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뭐 그 영입 인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갈이를 하겠다 그러고 있고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실제 전략 공천이라는 수단을 휘두를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안방 지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영입된 분들을 거기다 전략 공천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를 조금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벌어지기 전에? 살아남으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우리 당은 오랫동안 그 공천 관련된 파동들이 늘 있어왔던 당이고 이번에 굉장히 그 갈등이 좀 커질 상황이라 그때 이제 관망파 의원들이 움직이면 넘어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원외도 부딪히고 있고요. 원외는 어느 쪽이 새가 큽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네. 이제 계엄 직후에 예. 그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성명을 22명이 냈어요. 예. 그때는 22명이 냈는데 그때 이제 탄반모라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원회가 85명인가 6명인가 예. 그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22대 85명 예.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25명이라고 나왔지만 한 분이 사실은 그 이름이 누락돼서 빠져서 그런 거예요. 26명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쪽은 지금 71명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좁혀지긴 했어요. 아, 조금 좁혀졌습니다. 전한길 그 누구죠? 그 고성국 이런 분들 네. 계속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균열이 좀 있습니까? 우리 당이 사실 예. 저도 지난 총선에서 후보로 뛰었지만 예. 우리 당이 이런 강경한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당 밖이나 소수파로 그때도 부정선거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 내에서 소수파로 존재를 했죠. 그럴 땐 우리 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기는 당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중심으로 올라오면 우리 당이 굉장히 선거에서는 예. 좋지 않은 전국 예. 선거에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예. 지금도 그와 같은 다툼이 당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예. 결국 우리 좀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리고 봉합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또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일 뒤에 승리하고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예.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변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거의. 그 돌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원내대표의 사퇴죠. 원내대표 사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날 그 장동혁 대표가 예. 그 성명을 낼 때 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예. 후문을 들었습니다. 예.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만 돼도 그 정도 수준만 나왔어도 예. 지금 당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 쪽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있는 김천시장에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가 어떤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글쎄요. 뭐 정치가 워낙 생물이니까. 예. 근데 예. 진짜 그 당에 예.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이 과반을 넘고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걸 본인이 다 받아서 가져가기엔 좀 부담이 느껴지면 물러나면서 원내대표가 개혁파 의원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 이건 약간 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당은 네. 당론을 예.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예.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다수파가 바뀌게 되면 예. 당론 자체가 변화하게 되죠. 그렇게 예. 되면 당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과거에 추경호 원내대표 예. 시절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예.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어떤 최대의 낙관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최대의 낙관치입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관계는 뭡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죠. 예. 사실 후보 지위까지도 장동혁 대표 쪽에서 위협하는 상황인 것 장동혁 같아요. 대표 쪽 누굴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다른 후보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신동욱. 뭐 신동욱 의원도 예. 그렇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예.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 장해찬 씨 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드러낸단 예. 말이죠. 예.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공천 경선을 하면 예.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할하는 기관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곳의 부원장이 이런 식으로 예단을 드러내는 것 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후보 지위도 사실 위협받을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지만 진짜 이 보수 정치를 지켜나갈
나는 그런 어떤 신념에서 그리고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로 예.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석에 따르면 짜고 친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의심을 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번에 우리가 25명 이제 26명인데 26명이 이번에 장동혁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때 예. 거기에 이제 오신환 위원장이나 이재영 위원장이 포함되었거든요. 예. 근데 오신환 위원장과 이재영 위원장은 아주 대표적인 예. 친오세훈계 예. 인사들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성명을 낼 때는 친오세훈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죠. 짜고 치는 건 절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보시기에?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래서 지금 네. 신동욱 의원이 그런 식으로 본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이건 뭐 아까 분석이랑 비슷하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신동욱 의원은 진심인가요? 이 내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배경으로 하면 내가 어떤 당내 경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입지가 확실하신 분이시고 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면 당선이 되셔야 되는 사람인 예. 겁니다. 예. 근데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선 의원이잖아요. 안 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등급을 키우는 것이다 예, 그냥. 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의원직 잃어도 예, 별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말입니다. 무리하게 갈았다가 후보를 질 때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예. 아까 그 동아일보 칼럼에서 나오는 예. 것처럼 그냥 지방선거의 그 승패와 상관없이 오직 적극 지지층에만 호소를 해서 예.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지방선거 승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는 의심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떤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얼마나 대립하는 관계이냐 이건 제가 전망이 엇갈려서요. 아까 다른 분석가랑. 근데 내부 분위기는 안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예.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장단 맞추면서 뭐 서로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있다.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기에는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과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개혁파 보수들 이렇게 뭉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예.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요. 물갈이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금액락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불안감은 정말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승부처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입진 좁다는 불안감이 고립됐다는 불안감은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을 수 있는 의원들을 안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사람들로 완전히 지방 권력을 적어도 텃밭에서는 교체를 무조건. 해놓는 것이 자신의 당권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성국 씨가 그때 30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는데 서정욱 변호사랑 그 송국권 의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데려올 사람이 100명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데려오는 사람들을 100명을 주요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이런 데에 모두 예를 들어 뭐 대구의 구청장들이나 울산의 구청장들이나 이런 데에 모두 꽂아버린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다음번에 자기들 사람으로 다 교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포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원내가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원내가 돌아서 버리면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꽂아놓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의 흐름에서 앞으로 약 100일간 지켜볼 포인트. 그게 큰 흐름의 부딪힘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TK 지역의 의원님들이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진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냥 제가 언젠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영화 이름에 따라서 좋은 분, 나쁜 분, 이상한 분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제가 이상한 분에다가 이렇게 모두가 좀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범인이 이해하기 좀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고심 중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떤 결정을 지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그런데 있고. 결정할 때가 지금 아니라도요. 네. 가능성 측면에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여쭤봤지만 대구 재보선밖에 선택에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가능한가요? 대구 재보선 말고. 근데 충분히 다시 당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적이 그다음에 어떻게 당에서 역할을 합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 또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감과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가능합니까? 대구 재보선 말고. 지금 나오는 데가 다 정해져 있진 또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조국혁신당의 선임 대변인이랑 방송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랑 붙을 생각이 있느냐. 근데 이분이 길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굳이 일부러 붙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붙는다면 또 붙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다른 방송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랑 굳이 안 붙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붙는 게? 그래서 그게 후보가 정리돼야 될 텐데요.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뭐 지금 상황이라는 게 솔직히 뭐 개항을도 김남준 저기 대변인과 송영길 의원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그걸 논하는 거는 너무나 빠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자신의 생각, 구상 이런 걸 좀 주변에 밝힌다는 전언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 보수를 다시 재건하는 거거든요. 보수를 재건해야 되고 윤핵인 부정선거 전환길 고성국리의 보수와 결별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보다는 전체적인 큰 판에서 28년 총선과 30년 대선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분명히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박 대변인 모시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근데 그 가짓수가요. 제가 아까 가짓수 여쭤요. 한동훈 대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여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수 있는 곳 외에는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무소속으로 나가서 여당 대표를 이기고 회생해야지, 살아 돌아와야지 이 당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가장 단순화시키면 민주당에게 잃은 실질을 회복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여당 후보랑 그냥 3파전으로 해서 실질을 회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그거는 여론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봐야죠. 실질을 회복할. 근데 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개혁 보수 세력이 나름대로의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 전에 당을 개혁 보수 세력으로 다시 재편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끔 하고 비대위 체제에서라도 지방선거를 저희가 심기일전에서 치르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제가 관찰자로 봐도 가장 이상적인 상태긴 하지만 현실성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